감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감정은 당신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멋진 도구다.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인 원인이다. 당신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다. 원인은 늘 당신의 생각이다. 감정은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재빠르게 알려준다. 감정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을 때를 생각해보라. 어쩌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였는지 모른다. 그 감정은 소식을 들은 즉시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은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즉각적인 신호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의 주파수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생각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다. 아무도 당신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줄 수 없다. 어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뭐지? 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던지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건 법칙에 위배된다. 생각이 감정을 만듦으로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나쁜 기분이 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바로 알게 해준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없이 그에 반응해서 기분이 나빠질 일과 나쁜 일을 당신에게 더 많이 되돌려 보낼 것이다. 어떤 순간 당신이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생각을 바꿔서 기분이 나아지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기분 나빠질 상황들아, 더 많이 생겨나라, 더 많이.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 한계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기분이 좋아야 한다. 게다가 곰곰 생각해보면 결국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었던가. 법칙은 참으로 완벽하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온다.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려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가 바로 감정이라면 생각이 모든 일의 첫째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즉시 우주로 전송된다. 생각은 자석처럼 그와 비슷한 파장을 끌어당겨서 몇 초 만에 당신에게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나타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감정은 우주가 당신에게 되돌려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대에 있는지 알려주려고 감정은 우리의 주파수를 알려주는 회로다. 기분이 좋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당신은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군. 마찬가지로 기분이 나쁘다면 우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면 맞다. 당신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따라서 기분이 나쁘다면
그 감정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로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중지. 당장 생각을 바꾸시오. 부정적인 주파수가 잡히고 있음. 주파수 변경 요망. 곧 현실로 나타날지 모름. 경고. 다음에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그 순간 당신은 부정적인 주파수대에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일을 생각하라.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대로 생각을 바꿨고 우주가 그에 반응해서 좋은 감정을 보내줬다는 점을 알게 되리라. 누구라도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이나 시기를 보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연쇄 반응은 당신이 인식했든 못했든 고작 생각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쁜 생각 하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더 끌어당기고 그 주파수대에 갇혀서 결국 나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이때 그 나쁜 일에 반응을 보이며 나쁜 생각을 하면 다시 나쁜 일을 더 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반응은 같은 일을 더 끌어당길 뿐이다. 연쇄 반응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 주파수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 일어난다. 당신은 생각을 전환하여 원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이 바뀌면서 자신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뀐 주파수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는 경험을 당신 삶에 되돌려준다. 이렇게 감정을 활용하면 원하는 것이 초고속으로 실현되어 나타나게 할 수 있다. 당신은 감정에 원하는 것을 실어서 전송함으로써 감정을 의도적으로 더 강력하게 전송할 수도 있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잠시 자신의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보라. 원하는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데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라. 감정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실제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눈을 감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1분간 웃는 것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예외란 없다. 중력의 법칙에 예외가 생기거나 하필이면 어느 날 법칙이 깜빡 조는 바람에 돼지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리라.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도 예외가 없다. 뭔가가 당신에게 갔다면 당신이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겨졌다는 의미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이 없다. 당신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에.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에 고마워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고서 내가 원하는 차도 없고 내가 바라는 집도 없네. 내가 원하는 배우자도 없고 게다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하지도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잠깐. 그건 전부 원치 않는 일들이 아닌가.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워할 일에 집중하라. 고마워할 일이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것을 원할지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그걸 얻게 될지도 모른다. 대신 먼저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는 모두 바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지 않아서 가난에 허덕인다.
당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에 고마워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일까? 고마워하지 않을 때는 내뿜는 생각과 감정이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질투든 원망이든 불만이든 부족하다는 느낌이든 이런 것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못한다. 이런 감정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만 더 많아지게 할 뿐이다. 이런 부정적 감정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새 차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지금 몰고 있는 차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 우주의 전송이 될 것이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고마운 생각을 받아들여 그와 비슷한 것들을 당신에게 보내준다. 고마움을 수신 주파수로 맞춰 놓으면 모든 좋은 일이 당신 것이 된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상황이 안 좋아. 예전에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좀 있었다. 그 무렵 문득 웬 돌멩이가 눈에 띄기에 주머니에 집어넣고서는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 돌멩이를 만질 때마다 고마워할 일들을 생각해야겠어.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옷장에서 돌멩이를 꺼내들어 주머니에 집어넣고서는 감사한 일들을 짚어보았다. 밤이면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 옷장에 넣으면서 같은 일을 반복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남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남자가 내가 돌멩이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고서 물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설명해주자 그 남자는 그걸 고마움의 돌멩이라고 불렀다. 2주 후 남아프리카에서 그 남자가 보낸 이메일을 보았다. 우리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염의 일종이라더군요. 고마움 돌멩이 3개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돌멩이는 길가에서 주운 평범한 것이었기에 나는 물론이죠 라고 답장을 썼다. 아주 특별한 돌멩이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에 강가로 나가서 적당한 돌멩이를 주운 다음에 그 남자에게 보냈다. 4-5달 뒤에 그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아들이 나아졌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돌멩이에 고마움 돌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에 $10를 받고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 1000개가 넘게 팔려서 모두 자선기금으로 쓸 생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과 중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당신은 그렇게 가난한 환경에서 삶을 시작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해냈을까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인슈타인은 비밀을 아주 잘 알았고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기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위대한 과학자들에게 그 공로에 고마움을 표했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에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고 감사하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에 터보 엔진을 달아주는 창조 과정에 이를 포함시키면 아주 좋을 것이다. 바프록토도 창조 과정의 1단계 구하라에서 말했듯이
원하는 일들을 기록해보라. 이러저러한 일에 정말로 행복하고 고맙다. 라는 내용으로 모든 문장을 시작하라. 소원을 이미 이룬 것처럼 고마워하면 우주의 강력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그 신호는 당신이 그것을 이미 얻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마치 하루가 이미 지나간 것처럼 앞질러서 감사함을 느끼는 습관을 들여라. 비밀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세상에 나누고 싶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순간부터 나는 영화 시크릿이 세상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고마워했다. 비밀을 어떻게 영화로 담을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해낼 거라고 믿었다. 나는 집중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계속 떠올렸다. 감사함을 가슴 깊이 느꼈다. 이것이 내 몸에 배자 문이 열리면서 마법 같은 일들이 삶 속으로 흘려들어왔다. 멋진 시크릿 촬영팀과 나는 지금도 가슴에서 솟아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팀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었다.